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권 청구 행사는 그 기간이 원래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가능했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은 남아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걸로 이제 법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인정은 되지만 상대방이 그 문자를 확실하게 읽고 알았다는 이제 답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같은 걸 통해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미 한번 계약갱신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한 번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생긴 임대차 3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묵시적 계약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임대인한테는 유리하지 않죠. 왜냐면 2년 재계약을 했을 경우 세입자가 2년 이내에 나가려고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예를 들어 이제 공인중개사비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해야 하겠지만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에서는 나가기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한테는 불리한 제도인데 자, 앞으로 묵시적 계약갱신을 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는데 전세금을 많이 올렸다. 5% 이상 올려서 부동산에 내놨다. 이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1번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번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 단위 임대료 그리고 원래 받았던 임대료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월세를 올려받아도 올려받은 만큼의 이득을 전혀 얻게 하겠다. 그게 취지죠. 3번이 애매한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네, 명확하지 않죠.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데 이걸 확장한다면 사실상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을 해서 3번이 확실히 많다 이렇게 임차인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어를 하면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어떤 명목으로 이런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집주인이 주택을 비워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예 집을 비워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법정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실거주를 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주택을 비워놓더라도 주민등록만 해놓고 거기 살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확정일자 열람을 해도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겠죠. 어렵습니다. 공실로 두었다. 이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또 이것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방도였다. 이걸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한 집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도를 만들어놔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이제 확정일자 열람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월세를 연체한다면 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네, 2개월치 이상 월세를 연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속 2개월이 아닙니다. 네, 3월달에 연체하고 6월달에 연체하더라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2개월이 아니라
네, 이게 차입액입니다. 9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중에서 가능성이 많은 거. 첫 번째,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2번입니다. 2번. 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있기 어렵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서로 합의해서 네, 나간다고 합의하고 이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문서화 해놓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이제 볼 수 있게 해놓는다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전대가 뭐냐면 내가 이제 전세를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에게 전세를 나 혹은 월세를 이제 하기로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원래 동의 없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부터도 이거는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된 경우, 철거 또는 재건축도 원래 나가야 됩니다. 이 8번이 제일 흔하겠죠.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 또는 가족,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약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정부에서 정해줬죠. 9월 10일 날 정해줬는데 7월 31일 이전 계약분까지는 이제 집을 산 매수인이 세입자를 쉽게 말해서 쫓아낼 수 있었고 근데 그 이후 계약분부터는 그게 안 되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이에 등기를 한다면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등기를 마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어떻게 들어갔느냐? 세입자에게 합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합의 액수가 많아지겠죠. 자기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2년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부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임대 사업자가 이제 종료가 돼서 종부세를 이제 맞게 되는 경우 뭐 등등 빨리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내보내는 방법이 하나 아니면 물건을 싸게 파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시세 차이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못한 물건은 꽤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거하겠다는 동의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획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입장을 바꾸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거는 퇴거에 대해서 이제 말로 서로 만나서 합의했는데 나중에 나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 그렇게 되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문자, 통화 녹음,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집주인이 뭐 월세를 전환한다든지 뭐 아니면 월세를 있는데 전세로 전환하겠다고 요구를 한 경우 요구를 한 경우에도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올려주는 폭도 5%인데 그 5%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 5%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전월세 전환율도 바뀌었죠. 그래서 무조건 렌트홈에 들어가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스스로 계산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즉 나 5%라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다 나 5% 올려줄 생각이 없다 뭐 시도에서 상한선을 정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못 올리겠다 하면 올릴 방법 없습니다. 네,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소송을 하는 것만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소송에 들어가서 판례가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계약을 갱신할 때 내가 이제 세입자를 쫓아내고 들어가겠다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이제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것인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문자로 물어보던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던 근거를 마련해서 해놔야 임차액을 적게 올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